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2거래일을 좀 강하게 올라가더니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3거래일째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간밤에 있는 모멘텀들을 소화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어떤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종목으로 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유세벽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확실히 좀 뭐랄까 강하게 좀 지속성을 보여주는 상승은 좀 이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장에서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미국 증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네. 결국에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줬던 미국 증시가 조정 상세에 좀 진짜로 접어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좀 들게 해줬는데,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픽 이벤트들, 이번 주가 아무래도 금리 슈퍼 위크 기간이기 때문에, 그쵸. 일본의 통화회의, 그리고 유럽, 네. 그리고 이제 호주, 네. 일본,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도표,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금리 인하를 3번에서 뭐 2번 뭐 이렇게 예상되기도 하고 있고 아니면 기조대로 3번 인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좀 잘 대응을 하셔야 지금 좀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빠르고. 요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특히나 미국 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반대로 유럽 증시는 또 굉장히 독일에서 역대급 돈 풀기가 시작이 되면 통과가 되면서 그랬군요. 유럽 증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곧 오늘 이제 11시 반에 일본 정책 금리 정책 그 회의가 발표가 나오는데 BOJ 말씀하시죠? 네, BOJ 네. 발표가 나오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진짜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소식들이 굉장히 굵직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었는데 어저께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나? 기대감이 너무 높지 않았었나, 투자자들이. 네네. 그러면서 3%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 그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10% 이상 밀렸음에도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줘야 될 텐데 라는 좀 우려 심리도 좀 섞여 있는데 그렇군요. 특히나 BYD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이런 그런 것들도 나와주면서 신기술을 보여주면 테슬라도 급락을 하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투자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증시에는 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오늘 좀 많이 테마별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좀 우선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장 체크 포인트로 오늘을 비롯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일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예고됐던 공매도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었을 때 지금 역대급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공매도가 멈춰 있었었는데 이게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전후로 해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계가 있고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이제 시장 영향과 유망 스타일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랐었던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조선이라던가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체크 포인트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슈퍼 금리 위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그리고 영국 그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관련된 회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내 입장에서는 일본 거를 좀 더 많이 좀 보자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국내장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이제 국내장 공매도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보자라는 권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닝 관심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이사님께서 올려주신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3월 초, 그러니까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그때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바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을 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상승세를 좀 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사님, 이 종목이 어제 약간 이제 이틀 동안 한 번은 거의 장대 양봉, 그 다음에는 살짝 윗꼬리 달고 약간은 이제 제한적인 상승 요 정도인데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실적. 네. 그리고 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도 뛰어난데 실적 또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완전히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게 121선을 지금 밟으려고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히 종가가 121선 위에서 안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북미양 수요가 굉장히 수주 모멘텀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알라바마 증설,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까지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을 고를 때 실적과 모멘텀을 잘 지켜보자. 여기에서 얼마나 또 잘 섞어서 해석을 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저는 이제 공매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코너에서는 확실히 공매도에 포인트를 많이 두시네요. 오늘 코너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일주일간 제가 또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군요. 좀 앞서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차피 예고됐던 그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은 네. 그 전주가 당장 다음 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뭐 수혜 업종이다, 피해 업종이다 이렇게 선을 가르기보다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여러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한 20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고 20종목 정도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잘 살펴봤었을 때 눈길이 가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종목은 괜찮겠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현대차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들고 왔는데요.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1년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높을수록 그리고 순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예.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이 낮을수록 그러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오버퍼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피해갈 수 있다라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30% 이상으로 좀 밀려 있는 현 주가 레벨인데 지금 관세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이 아주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우선적으로 경쟁 업체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거기다 금리를 또 오늘 올리게 되면은 네. 또 달러엔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좀 우리나라 대비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도 지금 비아지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고 오너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현대차 기아가 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HM, GMA라고 이제 준공식, 메타플랜트의 준공식을 시행할 예정인데 예. 이게 주요 인사들, 트럼프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8,6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이런
과감한 미국 투자 이런 계획들까지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지분 그랬죠. 관련해가지고 저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었을 때 아까 이제 그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고 좀 솔직히 공매도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었던 조선 방산이 나쁘다가 아니고 저는 항상 조선 방산은 눌릴수록 한 번씩 모아가자,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잠깐 먼저 차익 실현을 일부 분할 정도라도 좀 해놓고, 그러면은 좀 남는 포트를 이런 현대차 같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으로 좀 채워놓는 것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대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돈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동성의 또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만 원 초반입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좀 잡아주세요. 지금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만 원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2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을 들어서 22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19만 원 선으로 손절 라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넘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셨나요? 저는 실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종목도 사실은 오늘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네. 여러 종목들을 많이 돌려보고 리포트도 서치를 해보고 했지만, 제 마음에 딱 드는 리포트가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깐깐히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네. 추천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난번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네. 지금 리포트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오리온이 겹쳐요. 좀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이런 그런 리포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월 판매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는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네. 러시아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키포인트로 잡아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베트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75%의 점유율 초코파이 시장에서 75% 좋아한다면서요, 그렇게.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캐파 증설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종전이 만약에 진짜 현실이 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치만 오리온이라는 이 실적 종목 자체 본연의 가치가 지금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고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러시아 종전, 기대감 수혜주 그리고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리온이 작년 1월에 진짜 그야말로 추락을 한번 했었어요. 그 이후에 1년 내내 고생을 하더니 작년 말부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까지 계단 형식으로 쭉 좀 고점을 높여오고 있는 사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작년 1월과 7월처럼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죠. 지금 우선은 11만 원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1만 2,800원에 어저께 종가인데 네. 지금 현 구간에서 저는 노려본다라면은 13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아주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묵직묵직하고 좀 잘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좀 느긋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 한 13만 원까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손절가가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시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저는 애초에 손절 라인을 그 익절보다도 어려운 것이 손절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왜냐면 11만 원이 무너지는 순간 다시 한번 좀 한 2, 3주 내지는 더욱 긴 그런 조정의 시간을 좀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11만 원 선으로 5일선 위치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네요. 오리온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는 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 혼자만 알고 싶었다는 그 종목인데 HM 파마입니다. 이거 첫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네. 되게 오랜만에 토마토에 한 2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정말 저만 알고 싶었던 네. 그런 종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저를 기억해 주셨던 그 시청자님들이 이 하나의 요로스페이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지금은 너무나 많이 튀어갔던,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종목 또한 굉장히 그때처럼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시총이 작습니다. 예, 맞아요. 작고 뭐 근데 그렇지만 이 종목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인데, 첫 번째 이유는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돼 가려고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랑 20년 동안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판매 네. 계약을. 예.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지금 뭐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네. 20년도에 애터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2위 업자죠. 애터미의 해무임이 판매가 급증했던 시기가 2020년도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들었던 회사가 콜마 B&H였어요. 예. 그때 시총이 2조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몇 배가 튀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글로벌 1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메이랑 네. 독점 계약을 했다. 이거는 이렇게 내포하는 그 힘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메이와 애터미의 매출액 차이는 완전히 예.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군요. 1위와 2위인데도 네.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주가 레벨이 아니고 시총 규모로 봤었을 때 충분히 2배, 3배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 파이토바이옴을 수출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베트남 뭐 쭉 이렇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약이에요? 이게 그 완전히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기식인데, 네네네. 제가 여기 그 기업 설명을 3번이나 들었어요. 너무 좀 괜찮아서. 혁신적인데 괜찮은데, 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보면서 그 발품을 지오셉 많이 대표도 파셨군요. 만나보면서 네. 근데 그 매출 같은 경우에 매년 100% 가까운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뭐 이제 내부 자료나 이런 게 아니고 보여지는 기업 회사 자료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군요. 저는 이 종목이 제가 말했었던 시점이 18,000원 부근이었었습니다. 그때 18,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모아가야 된다. 이거는 손절을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시장을 역행해서 22,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20% 가까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콜마 B&H의 사례를 빗대어 봤었을 때 네. 충분히 2배, 3배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싶은 게, 독점 계약 20년입니다. 20년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물건을 내면 그쪽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런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네요. 환감비라기보다는 네. 그거를
담당해서 아메이에서 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만들어가지고 피마스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DB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국립보건소의 데이터베이스를 벌써 1년 만에 앞질렀어요. 그리고 마이랩이라는 뭐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그랬군요. 굉장히 그 경쟁력을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뭐 바로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자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뭐 기사라던가 뉴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신 이후에 재무제표도 지금은 적자이지만 흑자로 곧 돌아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생각이 정말 눈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M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래량은 많이 안 터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그 느릿느릿 언제 딱 뒤돌아보면 올라가 있을 그럴 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만약에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목표가는 얼마나 될까요? 2배, 3배인데 그래도 좀 나눠주셔야. 저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25,000원? 근데 저는 충분히 아까도 2배, 3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세벽 이사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완성차에다가 공매도라는 것을 좀 섞어서 현대차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낮기도 하고 글로벌 점유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메타플랜트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이것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22만 원 목표가 손절가 19만 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서 오늘 나온 이런 종전에 대한 얘기들의 중점에 서 있기도 하고요. 매집 관점에서 얘기하십니다. 중장기 13만 원, 손절가 11만 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제약바이오의 그런 또 콜라보 속에서 HM 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루트도 좋고 재무제표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25,000원, 중장기 3만 원,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이 종목도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